네, 중국의 사자성어 중에 온고지신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애것을 따뜻이 품어안고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연립방정식 문제를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복습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행렬을 이용해서 표현할 것인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고등학교 때 흔히 다루던 하나의 연립방정식입니다. 미지수 x, y, z 3개가 있고 식도 3개가 주어진 연립방정식입니다. 이 연립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3개의 식 하나하나를 모두 만족하는 x, y, z의 값을 구하는 것이 연립방정식을 푸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대체로의 독자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답의 형태는 x는 어떤 값 a, y는 어떤 값 b, z는 어떤 값 c 이런 형태로 답이 나오겠죠. 한데 이 답을 쓰는 형태를 이 중간에 있듯이 x 위에 있는 연립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첫 번째 세로줄은 x의 텀들, 두 번째 세로줄은 y의 텀들, 세 번째 세로줄은 미지수 g의 텀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로줄 위치를 x, y, z를 고정하면서 쓴다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푸는 과정은 소거법이나 대입법을 써서 위에 있는 연립방정식 형태를 아래쪽의 형태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연립방정식을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면은 답이 첫 번째 식에서 x는 얼마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주어진 연립방정식의 첫 번째 식에는 x텀이 없습니다. x텀이 0죠. 그래서 x텀을 살리기 위해서는 두 번째 식과 첫 번째 식을 자리 바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립방정식에서 3개의 식을 자리를 바꾼다고 해서 답이 틀려지거나 연립방정식이 다른 연립방정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자리 바꿈을 하면은 우리는 이런 형태의 새로운 연립방정식을 구하게 되죠. 다음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이 3배의 x, 세 번째 식에서 x텀 3배의 x를 소거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소거를 가능하냐? 첫 번째 식에서 마이너스 3배를 해서 세 번째 식에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3배x 플러스 3배x 0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6배의 y 플러스 4배의 y는 마이너스 2배의 y 해서 우리가 다음 이런 식을 구하게 됩니다. 자, 답의 형태는 대각선상에 x, y, z가 있고 그 아래쪽에 있는 텀들, 위쪽에 있는 텀들이 다 소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식에서 마이너스 2배의 y를 소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소거할 것이냐? 두 번째 식에서 y의 개수 2와 세 번째 식에서 y의 개수 마이너스 2를 비교를 해서 두 번째 식에 1배를 해서 곱하기 1을 해서 세 번째 식에 더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 텀이 0가 되고 3배 z 플러스 z는 4배 z가 되고 오른쪽은 8 플러스 마이너스 8은 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런 식을 구하겠는데 이제 x, y, z라는 텀을 대각선에다 남기고 아래쪽을 모두 소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의 과정을 우리는 forward elimination, 앞쪽으로 가면서 소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위쪽도 대각선에 있는 x, y, z 텀을 남기고 위쪽도 소거를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우선은 주어진 답의 형태에서 x, y, z만 남기고 이 개수 2와 4를 소거하기 위해서 두 번째 식에서는 2로 나누고 세 번째 식에서는 4로 나누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식은 위에 있는 식 이런 형태가 될 거고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normalize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x, y 대각선에 있는 x, y, z 앞에 개수를 전부 1로 바꾸는 이거를 우리는 normalize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z equal 0라는 값이 나왔으니까 z를 바로 위에 있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식에다가 대입을 시키면은 z 텀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나오면은 두 번째 식에서 y는 4가 돼서 y equal 4라는 것을 첫 번째 식에다가 대입을 시키면은 우리는 이런 답을 구하게 됩니다. 자, 위쪽에 있는 대각선 위쪽에 있는 이 세 텀을 소거하는 것을 우리는 위쪽으로 가면서 그 말은 뒤로 가면서 대입을 했다. 그래서 backward substitution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답의 형태는 보면은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면은 대각선의 x, y, z를 남기고 아래쪽과 위쪽을 모두 빈자리를 만드는데 여기에 쓰는 방법은 소거법과 대입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고등학교 때 풀이 과정을 이제는 매트릭스로 한번 표현해보자. 그것이 이번 강의에서 배우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어진 연립방정식은 처음에 주어진 연립방정식하고 똑같은 모양입니다. 답도 이런 형태로 똑같은 모양으로 구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주어진 연립방정식을 완전히 매트릭스로서 표현해보고자 합니다. 미지수 x, y, z가 있는데 첫 번째 미지수 앞에 나오는 개수 0, 1, 3를 첫 번째 칼륨 벡터로 만들고 y의 개수 2, 2, 4를 두 번째 칼륨으로 갖다 놓고 z의 개수 3, 2, 7을 세 번째 칼륨에다 놓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8, 3, 1 상수 term들을 마지막 칼륨으로 쓰는 이 매트릭스, 이거를 앞에 있는 3x3에서 개수만 모아는 매트릭스 A하고 B에 8, 3, 1이라는 칼륨 벡터를 써서 A, B 이런 매트릭스 폼으로 쓰기로 하고 이 매트릭스를 augmented matrix, 확장된 행렬이다. 다시 여기서 상수 8, 3, 1까지 매트릭스에 다 넣어서 표현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augmented matrix라고 합니다. 그러면 답의 형태는 이 답에 나오는 이 형태는 매트릭스로 표현하면 어떤 형태가 될 거냐 하면은 앞에 있는 x, y, z 텀에서는 이렇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나타나고 답은 A, B, C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는 매트릭스로 이야기하면은 좌측에 주어진 augmented matrix를 오른쪽 형태로 바꾸어 나가는데 방법은 똑같이 대입법과 소거법을 쓰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매트릭스에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풀이 과정의 제일 첫 단계는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자리 바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augmented matrix에서도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볼까요? 이 주어진 augmented matrix에서도 첫 번째 로우와 두 번째 로우를 자리 바꿈해서 이 1, 1 entry, 여기가 1이라는 숫자가 나오도록 자리 바꿈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른쪽 이런 매트릭스가 되겠죠. 그러고 나면 풀이 과정이 이 300x를 소거한 겁니다. 이쪽에 매트릭스에서 보면은 대각선에 있는 1, 2, 7이라는 대각선의 수를 남기고 아래쪽에 3, 4를 소거합니다. 우선 3을 소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로에 마이너스 3배를 해서 마지막 로에다가 각각 더하라.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3배를 해서 3에다 하면 0, 마이너스 3을 곱하면 2하고 마이너스 6을 4하면 마이너스 2 해서 이런 매트릭스를 구하게 됩니다. 좌측에 있던 연립방정식 풀이 과정을 오른쪽에 매트릭스로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다음에 여기에서 마지막 식에 마이너스 2배의 y를 소거한다는 것은 매트릭스 형태로 보면은 마지막 로에서 이 마지막 첫 번째 수 마이너스 2를 소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소거가 가능하냐? 두 번째 로에 1배를 해서 세 번째 로에다가 더하라.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2가 소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해놓은 것이 이런 형태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forward elimination 했죠. 대각선에 나타난 1, 2, 4라는 숫자를 피벗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피벗은 회전축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왜 이것을 회전축이라고 부르는가? 소거했던 방법을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단계에서 예를 들어 마이너스 2를 소거를 할 때 어떻게 하나요? 두 번째 로에 2라는 숫자하고 세 번째 로에 마이너스 2라는 숫자를 보고 이 마이너스 2를 소거하기 위해서 이 숫자 2에다가 1배를 해서 밑에 더합니다. 뒤쪽에는 3, 8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이 2라는 수에다 관심을 두고 밑에 수하고 비교를 해서 몇 배를 해서 안에 더합니다. 그래서 이 2라는 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여기서 3을 소거할 때도 첫 번째 줄에 1이라는 대각선에는 1을 보고 이 3하고 비교를 해서 마이너스 3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각선에 있는 1, 2 이런 숫자를 가장 중요한 위치에서 소거하는 공식을 결정한다고 해서 회전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각 식의 앞에 있는 개수 1, 2, 4를 1로 바꾸기 위해서 두 번째 로는 2분의 1을 곱하고 세 번째 로에는 4분의 1을 곱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노멀라이즈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바꾸고 나면은 우리는 이런 매트릭스를 구합니다. 좌측 식에서 보면 훨씬 쉽게 z = 0가 나왔기 때문에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에 g equal 0를 대입시키면 이 두 텀이 없어집니다. 매트릭스에서 이야기하면 이 2분의 3을 소거하기 위해서 제일 마지막 로에 마이너스 2분의 3을 곱해서 두 번째 식에 더하고 이 2를 소거하기 위해서는 제일 마지막 식에 마이너스 2를 곱해서 첫 번째 로에다가 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가 피벗 포지션이 되겠죠. 피벗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소거를 하고 나면 마지막에 두 번째 식을 이용해서 이 자리에 2도 소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바꾸는 것이 연립 방식을 풀어가는 건데 이렇게 포워드 엘리미네이션이 끝난 여기까지의 매트릭스, 이거를 우리는 매트릭스의 로 에슬란 폼이다, 행의 사다리 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각 로의 첫 번째 지로가 아니고 나타나는 수는 모조리 1이고 1이라는 숫자의 아래쪽에 있는 자리에는 전부 수가 제로다. 1이라는 숫자의 아래쪽은 제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쪽을 소거한다는 것은 1이라는 자리가 있는 위쪽도 제로를 만드는 건데 그까지 대입을 쓰지는 않고 포워드 엘리미네이션까지 한 요 매트릭스를 우리는 로 에슬란 폼이다. 그리고 이 노멀라이즈까지 포함한 것을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이다. 가우스라는 수학자가 이것을 소개를 했다고 해서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이다 이렇게 합니다. 다음에 백 서브스티튜션은 주어진 이 대각선에 있는 숫자를 몇 배에서 위쪽에 가서 더함으로 인해서 위에 여기도 제로로 바꾸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로 에슬란 폼에서 reduced low echelon 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reduced 됐다. reduced 됐다는 이야기는 대각선에 있는 1의 위쪽 자리도 모조리 제로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연립 방정식은 augmented matrix로 나타나고 이것을 reduced low echelon 폼으로 바꾸면은 바로 연립 방정식을 푸는 것이 됩니다. 자, 이 오른쪽의 매트릭스는 줄여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3x3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칼륨 벡터 C, 이것이 마이너스 5, 4, 0, 이것이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답조차도 매트릭스로 기호로 써본다면 X, Y, Z가 만드는 칼륨 벡터는 마이너스 5, 4, 0가 만드는 칼륨 벡터하고 같아진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연립 방식 푸는 전체 과정을 가우스 조르단 엘리미네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하면은 고등학교 때 풀었던 연립 방정식 풀이는 이제 매트릭스를 써서 설명한다면은 연립 방정식이 주는 augmented matrix를 대입법이나 소거법을 써서 reduced low echelon 폼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것이 연립 방정식을 푸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low echelon 폼이라는 것을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augmented matrix AB에서 만약 0라는 로우가 있다. 어느 한 로우가 모조리 숫자가 0다. 그러면은 자리 바꿈을 해서 이것을 제일 아래쪽에 로에다가 갖다 두도록 하고, 만약 0가 아닌 로우가 있다면은 그 0가 아닌 로에서는 숫자를 쭉 가다가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난지로 숫자는 전부 다 1로 만들라. 그래서 이거를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수가 1이라고 해서 이거를 리딩 넘버 1이다 이렇게 합니다. 리딩 1이다, 리딩 넘버 1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리딩 넘버 1의 아래쪽에 있는 자리의 숫자들은 전부 0로 만든다. 여기까지 하는 것이 forward elimination입니다. 이제 대입법을 쓰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리딩 넘버 1이 있는 위쪽에 있는 자리의 숫자들도 모조리 0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리딩 넘버 1이 있는 위쪽까지 0로 만들면 연립 방정식을 완전히 푸는 꼴이 되는데 그 모양을 reduced low echelon form, forward elimination까지 한 것은 reduced 말을 쓰지 않고 그냥 low echelon form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매트릭스 몇 개의 예를, 이게 전부 다 augmented matrix인데 여기에서 어느 것이 reduced고 어느 것이 unreduced고 어느 것이 low echelon form이고 어느 것은 low echelon form이 아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매트릭스를 보면은 제일 마지막 칼륨은 상수 텀이고 미지수가 2개가 있는 겁니다. 미지수 2개.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연립 방식을 써보면 어떻게 되나요? x equals 0, y equals 0 그런 거죠. 답이 이미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리딩 넘버 1이 있고 그 아래쪽이 모조리 0, 리딩 넘버 1의 이쪽에 있는 숫자도 0. 그래서 이거는 reduced low echelon form입니다. 자,
두 번째 예를 보면은 이 모조리 제로로 나타나는 로, 제일 마지막에 갖다 놨습니다. 첫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조리 제로로 나타나는 로 벡터는 제일 아래쪽에 갖다 놨습니다. 아래쪽에 갖다 놓고 첫 번째 로에서 가장 처음으로 난지로 숫자도 1이고 두 번째 줄에서의 가장 처음으로 나타난 난지로 숫자도 1입니다. 이 숫자 1 위쪽 아래쪽이 다 제로. 이 리딩 넘버 원 아래쪽도 제로. 그래서 이것도 reduced low echelon 폼입니다. 리딩 넘버 원은 몇 개가 있느냐? 이렇게 하나,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매트릭스 볼까요? 세 번째 매트릭스. 여기는 제로 로는 없습니다. 첫 번째 로에서 가장 처음으로 난지로 나타나는 숫자 1, 두 번째 로에서도 가장 처음으로 나타나는 난지로 숫자는 1. 그래서 이것이 리딩 넘버 원. 리딩 넘버 원의 위쪽 아래쪽 다 제로, 리딩 넘버 원의 아래쪽도 제로. 제일 마지막에 이거는 리딩 넘버 원이긴 하지만은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연립 방정식에서 칼륨 벡터 B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연립 방정식 푸는 것은 제일 마지막 칼륨을 제외하고 나타나는 리딩 넘버 원에 우리는 관심이 있습니다. 이거 다 RE가 제로니까 이거는 reduced low echelon 폼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마지막 것을 보면은 자, 리딩 넘버 원이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미지수가 3개고 식이 3개인 연립 방정식을 나타냅니다. 근데 리딩 넘버 원의 아래쪽은 전부 제로예요. 이 리딩 넘버 원의 아래쪽도 제로예요. 그래서 이거는 로우 에슬란 폼입니다. 근데 이 리딩 넘버 원의 이쪽 이건 난제로예요. 이 리딩 넘버 원의 이쪽에도 난제로, 제로가 아닌 텀이 있어요. 그건 리듀스드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은 리듀스드 로우 에슬란 폼은 아니지만 그냥 에슬란 폼이다. 포워드 엘리미네이션까지 맞췄는 모양이다.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서 이 세 번째 식에 있는 마지막 로, 요거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0, 0, 0, 0 쭉 가다가 제일 마지막에 난제로가 나왔습니다. 이거 리니어 이퀘이션 연립 방정식에서 써보면 어떤 거예요? 미지수 0배 x 플러스 0배 y 플러스 0배 z 이퀄 1이라는 겁니다. 이걸 만족하는 x, y, z는 없죠. 좌측은 어떤 x, y, z를 놓더라도 0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이런 augmented matrix 폼에서 0, 0, 0 쭉 가다가 제일 마지막에 난제로가 나오는 이런 텀이 있으면은 이것이 주는 연립 방정식의 근은 없다 이렇게 됩니다. 없다. 그래서 이것이 근이 없는 연립 방정식의 예를 하나 보여줍니다. 자, 이제 조금 연립 방정식 푸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주어진 연립 방정식에서 이런 augmented matrix를 만들었고 이런 augmented matrix에서 가우스 조르단 엘리미네이션을 썼습니다. 가우스 조르단 엘리미네이션은 엘리미네이션, 소거법과 대입법을 모두 쓴 겁니다. 이거 대신에 이제 오직 매트릭스만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자. 연립 방정식 쓰지 않겠습니다. 이제 매트릭스, augmented matrix만 가지고 쓴다면은 여기에서는 이 소거법이나 대입법이 아래와 같은 오퍼레이션으로 설명이 됩니다. 첫 번째 오퍼레이션은 뭐냐? 어떤 로에다가 제로가 아닌 어떤 상수를 곱해도 좋다. 혹은 어떤 제로가 아닌 상수로 나누기를 해도 좋다. 우리 앞쪽 연립 방정식을 풀 때 y텀에 2, g텀에 4를 소거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2분의 1을 곱하고 4분의 1을 곱했습니다. 자, 이런 오퍼레이션 하나. 두 번째는 어떤 두 개의 로를 자리 바꾸면 해도 좋다. 인터체인지 해도 좋다. 우리 앞쪽에 의해서 연립 방정식을 바꿀 때 첫 번째 로하고 두 번째 로를 자리 바꿈을 했었습니다. 바로 그런 오퍼레이션. 세 번째 소거법은 어떤 한 로에다가 몇 배를 해서 상수배를 해서 다른 로에 갖다가 더하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 오퍼레이션, 이거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엘레멘터리 로 오퍼레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연립 방정식을 푼다는 건 뭐냐? 푼다는 것을 오직 매트릭스만 보고 설명을 하면은 주어진 augmented matrix A, B를 이 매트릭스의 reduced low echelon 폼으로 바꿔가는데 쓰는 방법이 이제는 대입법이나 소거법이 아니고 이런 elementary row operation 세 개를 이용해서 바꿔간다는 겁니다. elementary row operation 중요하니까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첫 번째 elementary row operation, 어떤 로에다가 제로가 아닌 어떤 상수를 곱해도 좋다. 두 번째는 어떤 두 개의 로든지 자리 바꿈 할 수 있다. 세 번째, 어느 한 로의 상수배를 해서 다른 로에다가 더해도 좋다.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elementary law operation입니다. 자, 그런 예를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augmented matrix AB가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대입법, 소거법 혹은 elementary law operation을 써서 이런 reduced law echelon 폼으로 바꾸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reduced law echelon 폼을 보고 여러분들이 답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일 마지막 텀 1, 2, 4는 constant 텀 B를 나타냅니다. 그럼 앞쪽에 있는 3x4 매트릭스를 가지고 연립 방정식을 써보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x1, 1배의 x1 플러스 0배의 x2 플러스 0배의 x3 마이너스 x4는 1이다. 그게 첫 번째 식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로는 이런 식을 주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0배의 x1 플러스 0배의 x2 1배의 x3 마이너스 2배의 x4는 4다. 자,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이런 연립 방식을 풀어 그러면 나는 누구든지 풀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답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나는 무척 궁금합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여러 학생들이 쓰는 답을 봤지만 대체로는 정확히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단계에서 나는 이게 답을 어떻게 쓸까를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시간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해보시기를 바라고 넘어가 볼게요. 주어진 식은 이런 형태였습니다. x4라는 텀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쓰겠죠. 그럼 이게 답이 됩니까? 답은 x1은 이거, x2는 이거, x3는 이거, x4 이꼴 x4 뭐 그렇게 쓰면 답이 됩니까? 아닌 것 같아요. 아직 모자라요. 어떻게 답을 써야 되나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x4에다가 값을 임의로 주면은 x1, x2, x3라는 값이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x4가 0면은 x1, x2, x3는 1, 2, 4가 되겠죠. 만약 x4가 1이면은 x2는 2, x2는 2-1은 1, x3는 4 플러스 2가 해서 6 이렇게 되겠습니다. x4에다가 어떤 값이 주어지면은 x1, 2, 3가 주어진다. 그래서 x4를 x4 이꼴 t, t는 임의의 실수다. 그렇게 하면은 x1은 1 플러스 t, x2는 2 마이너스 t, x3는 4 플러스 2배 t. 자, 여기까지 설명했는데 여러분 답을 어떻게 쓰세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어진 이 식에서부터 x4는 본래 augmented matrix에서 leading number 1이 없는 자리입니다. x4는 그러면은 임의의 수를 줄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을 변수 중에서 free variable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래 leading number 1이 있었던 자리의 변수 x1, x2, x3는 x4가 주어지면 결정된다 해서 이것을 basic variable이다. 다시 한다면 augmented matrix에서 leading number 1이 있었던 자리에 있던 변수 x1, 2, 3는 basic variable, leading number 1을 전혀 가지지 않았던 자리에 있는 변수 x4는 free variable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답을 이렇게 쓰면 하나의 답이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혹은 x1 이꼴 1 플러스 t, x2 이꼴 2 마이너스 t, x3 이꼴 4 플러스 2배의 t, x4 이꼴 t, t는 any real number 이렇게 쓰면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는 매트릭스 폼으로 쓰는 것을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면은 x1, x2, x3, x4가 만드는 칼륨 벡터는 이쪽에서 t가 없는 숫자만 모아서 1, 2, 4, 0, t가 있는 앞에 개수를 모아서 1, 1, 2, 1. 그래서 이런 매트릭스 폼으로 쓰는 것이 이제 선형대수학을 배우는 학생으로서 정확한 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해야 될 것은 t가 임의의 실수라고 반드시 써주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아주 이게 일반적인 연립 방정식이 하나 주어졌습니다. 자, 변수가 몇 개냐면 x1, x2, xn n개의 변수 미지수가 있고 식이 몇 개냐면 1, 2, m개의 식이 있습니다. 이런 연립 방정식 상수텀은 b1, b2, bm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매트릭스 형태로 써본다면 앞에 개수만 따서 x1의 개수 첫 번째 칼륨, x2의 개수 두 번째 칼륨, xn의 개수는 마지막 칼륨 하고 여기다가 미지수 x1, x2, xn이라는 칼륨 벡터를 곱하기를 하면은 오른쪽에 b1, b2, bm이 만드는 칼륨 벡터가 된다. 여러분들이 기억 법칙을 써서 예를 들면 첫 번째 로하고 이걸 곱해보면 우리 첫 번째 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립 방정식은 간단히 줄였으면 이렇게 쓰니까 굉장히 길죠. 줄였으면 흔히 그냥 이런 m by n 어떤 코에피션트 매트릭스 A에다가 미지수의 벡터 x를 곱하면 어떤 주어진 벡터 b다. ax equal b. 단 이렇게만 간단히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연립 방정식을 풀기를 바라는데 이제 자, A가 아주 특수한 경우다. A가 다이애고널 매트릭스다. 정사각형 매트릭스 중에서 다이애고널 매트릭스다. 그럼 답이 바로 나옵니까? 나는 답이 쉽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이애고널 매트릭스가 아니라도 이게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다.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답은 쉽다. 혹은 이 매트릭스가 reduced low echelon 폼으로 쓰여져 있다. 그래도 그 답은 쉽다. 거의 답이 다 나와 있는 것이다. 실제 여러분들이 이 말을 믿으시는지 연습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때 앞에 우선 하기 전에 앞쪽 매트릭스 A를 이 연립 방정식에서 미지수 앞에 코에피션트 개수만 모아놓은 매트릭스다 해서 이것을 코에피션트 매트릭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애고널, 트라이앵귤러, 로우 에슬론 폼이면 연립 방정식이 쉽다가 아니고 너무너무 쉽다 이런 거네요. 그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대각선 형태입니다. 코에피션트 매트릭스가 대각선, 다이애고널 매트릭스예요. 연립 방정식에서 써보면 이런 거죠. 바로 x, y, g가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게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다. 이건 어파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인 경우인데 이거를 연립 방정식으로 써보면 바로 좌측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g 값이 나오고 대입식이고 여기서 y 값이 나오면 대입식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소급법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여기가 스퀘어 매트릭스가 아니지만은 이것이 로우 에슬론 폼 혹은 리듀스드 로우 에슬론 폼이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를 했죠. 답은 정확히 쓰지를 못하는 경우가 들어있더라.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